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4월 20일 목요일 장이 다 끝났고요. 저녁 7시 16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공개 지방을 좀 띄엄띄엄 하고 있고요. 이게 한 하루 이틀 전에 이걸 말씀을 드리고 가려다가 일단 남겨놓고 설명을 드리려고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급락을 했고요. 2.58%가 빠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작년에 거기 밀리다가 연 5일째 장중에 밀리면 외인 선물이나 현물이 들어와가지고 받치는 그림. 그래서 일봉상 5일선 이탈은 했는데 받쳐지는 그런 그림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하락에도 외국인들 코스피는 현물 1,542억 원을 샀고요. 선물은 오늘 정말 등락 심했습니다. 초반에 1,300개 팔다가 1,500개 이상 샀다가 또 2,000개 샀다가 2,000개 팔았다가 지금 보시면 또 플러스 한 690, 순매수 플러스가 아니라 690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장중지수 보시면 녹색이 선물지수입니다. 외국인 거의 선물하자는 대로 동조하고 있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것보다 이 채널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균형표의 실제 사용, 이론 교육, 소개 이런 쪽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간혹 시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변수나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균형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다 해도 그건 따로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거나 혹은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간혹 그러다 보면 저 사람 맨날 차트만 가지고 이야기한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실제 투자는 차트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걸 왜 꺼냈냐면, 사실 아시다시피 최근에 오면서 몇 군데 중간에 또 변화일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근데 지난 3월 14일 이건 이제 코스닥 지수인데요. 이날 그 외국인 선물이 그 장중에 23,000개 팔다가 종가상 한 17,000개 팔던 날인가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도 보면 크게 빠지다 그 다음에 16일 날 누르로 돌아갔는데 코스닥은 이날이 바닥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화요일까지가 정확히 일목으로는 26 기본 수치 변화일이었습니다. 후행 스피너 여기 지금 바닥 여기 지나가면서 꺾어지는데, 어제 장중에도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2차전지들이 일부 더 가고 이랬습니다만은 전보다는 조금 봉이 못한 채로 한 도지 정도로 나오다가 오늘 개파락에 결국 대음봉으로 5일선과 이 전환선을 이탈하는 그 상투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여기 일수가 26일에 걸려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이제 꺼내서 이야기 드린 이유가, 오늘 밤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그 테슬라가 실적 발표하고 시간에서 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테슬라가 이제 그 시간외로 보면 마이너스 한 7% 정도, 6%, 7% 이렇게 빠져. 이거는 어제 이제 본장이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선물이 현재 약 1% 빠져 있고요. 이 지금 다시 45분 이후에 우리 시간으로 약간 회복이 되네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 유럽이 크게 빠진 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독일이 0.85%. 지난 밤에는 미 증시도 그냥 혼조 정도로 끝났는데, 아무래도 테슬라 영향을 받으면서 오늘 좀 빠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종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점에 이 나스닥은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6일 올랐어요. 직전 고점에서는 51을 채우고요. 이것도 바닥에서는 76 변화일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균형표에서 말하는 1기, 2기, 3기를 한 자리에서 같은 날짜에 만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시황, 공개 시황은 아니고요, 자체 시황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조정이 오기 쉽다. 가격으로는 전고점을 뚫느냐 마느냐 이런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보여드리면 상해가 최근에 좋았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경제 성장률도 그렇고 수출도 그렇고 좋아요. 예, 그래서 여기서 좀 헤매다가 올라왔는데 이거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일수가 안 걸리거든요. 예, 이렇게 하면 30일입니다. 30일인데 이렇게 해보면 여기가 76 변화일입니다. 그렇죠? 이 변화일은 일단 한번 놔주고라도요. 예, 이건 42일에는 조금 모자랍니다. 42도로 여기서 76 들어갑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나스닥이 이렇게 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혹시 이 방송을 또 처음 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기능표 시간론에서 조금 말씀드리면, 이 파워포인트는 제가 2012년에 한국경제TV 주식 콘서트에서 그 24강 강의하면서 가져가 나왔던 그림이고, 제가 일목 설명할 때 종종 등장시키는 그림입니다. 여기서 3대 골자라고 했는데, 저 일목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뭐 전환선, 기준선, 뭐 후행스팬, 선행스팬, 이런 것도 씁니다만은 그 외에 이제 그 가격론, 가격은 우리가 오르내리 매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론은 이제 이건 차트의 세로축이고요. 차트의 가로축으로 가면 시간이 흘러가죠. 예, 시간은 불가역성이라서 한 방향으로 계속 갑니다. 그죠?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완벽한 대각선이 아닐 때도 있지만 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각선 우상방으로 올라가고 우하방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약간 대각선 방향으로는 이제 파동이 대체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세는 따지고 보면 전부 N자로 움직입니다. 예, N자로 움직이는데, 그래서 3대 골자는, 일목의 3대 골자는 이제 수직 방향의 가격, 수평 방향의 시간, 대각선 방향의 파동이니까 시장을 입체적으로 파악한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통달하면 투자는 그냥 내 손 안에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분석하고 분석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이제 올라가는 중이라면 상투,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내려가는 중이라면 어디까지 빠질까 하는 가격적인 부분, 수평으로 가보면 여기는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 조정이 끝날까 아니면 상승이 끝날까, 시간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달된다면 다른 그 어떤 보조지표도 필요 없는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가격을 맞히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죠. 한데 가격은 언제 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지금 주가가 10,000원이고요. 지금 15,000원까지 올라왔는데 목표치는 올라온 5,000원만큼 그대로 올리면 20,000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 20,000원이라고 하는 목표치가 지금 15,000원에서 5,000원에 올라가는데 어느 각도로 갈 것이냐 하나 생깁니다. 예? 3일 뒤에 올 것인가. 근데 10,000원짜리가 3일 뒤에 뭐 20,000원, 15,000원, 20,000원 가기는 쉽지는 않죠. 한 달 안에 올지 뭐 6개월 안에 올지 이게 좀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이제 파동을 가지고 하면 어느 정도 그 파동의 기억에 따라서 계략적인 예상치가 나오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가격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현재 10만 원 하는 주식이 100만 원 갈 수도 있고요. 영원히 못 갈 수도 있고요. 가격상으로는. 그런데 시간은 무조건 옵니다. 예, 시간은 무조건 옵니다. 하루는 24시간이고, 예, 일주일은 7일간 돌아가고, 1년은 뭐 365일, 예, 뭐 연년도면 좀 다르지만, 그 다음에 휴일 빼고 개장하는 동안은 무조건 오니까 이것을 정확히 안다면, 예, 가정법입니다. 몇 월 며칠 날 상투, 그날 몇 시 몇 분에 상투, 몇 월 며칠 날 이번 지수 하락은 주가 하락은 바닥, 그날 사면 돼. 분봉으로 좁혀서 들어가면 몇 시 몇 분에 바닥, 이러니까 이것만 알면 투자는 끝납니다. 근데 이게 가장 어렵죠. 예, 이것이 가장 쉬울 리가 없죠. 기능표 안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백미가 시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목산인 책에 보면 기능표가 전체 7권인데요. 4권까지 42개 기법이 있고 9개 기둥으로 압축이 되고, 3대 골자는 가격, 시간, 파동이고 그 중에 가장 깊은 핵심은 시간이다 했는데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건 시간 강의에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을 봤으니까 잠깐 그 시간론에 대해서, 일목기능표 시간론에는 숫자가 고정적인 독립되어 있는 이 기본 수치라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 이제 대등수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대등수치. 이건 흘러온 시간을 다시 반복적으로 대입하는, 그래서 이거는 후험적이고 유동적이라고 하는데, 기본수치 구조는 뭐 개략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림이고요. 5일을 올라가고 이렇게 양편 늦게 5일을 빠지면 실제 하락은 4일이지만 균형표에서는 양편 늦게 해서 이 5 해서 이것이 9일이 됩니다. 그 다음에 9일 올라가고 고점으로부터 다시 9일을 빼면 그것은 17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에 다시 9가 가면 여기서 겹치는 거 하나 빼는 방식으로 하면 25가 가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이것이 누적적으로 가면 숫자가 계속 하나가 빠져가 8일짜리 파동이 되니까 9, 17로 갔다가 여기는 겹치는 거 하나를 뺐다가, 왜냐 2, 9, 18이지 않습니까? 하나 빼고 17에 있다가 여기서 다시 9를 더하면서 26이 1기가 됩니다. 1기가 됩니다. 그럼 만약에 3일 오르고 3일 빠졌다면 이건 전체적으로는 이제 5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9를 이제 한 마디 1절이라고 하고요. 관절하죠. 마디절자를 씁니다. 17은 2절, 26은 3절이면서 이걸 1기라고 합니다. 하나의 소시제는 대개 1기에 끝난다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 1기가 여기는 파동으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완벽하게 26, 26, 76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냥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이렇게 해놨는데, 26이 세 번 가면 76, 이걸 1순이라고 합니다. 돌순차. 1순이라고 하고요. 순찰한다, 뭐 이런 쪽이죠. 그 다음에 1화는 이제 고리. 한 바퀴 돌아 226일입니다. 226일. 그 다음에 226이 세 번 가면 676, 1순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이렇게 해보면 9, 17, 26으로 가거든요. 26을 이제 2배 하면 1기니까, 그 다음 3절이 6절 되고 52 혹은 51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걸 3배 하면 이제 76, 1순이 되고 3기고, 이제 3절이 3번 가니까 9절이 되겠죠. 마디 절자를 씁니다. 17을 2배 하면 34인데 하나를 빼고 33 해서 4절이 되고요. 9에 17 2절로 왔으니까 33을 2배 하면 8절이 되고 3366인데 하나 빼고 65 이런 식으로 갑니다. 이거 2배 하면 129가 되고요. 그러니까 17과 26을 더하면 2 더하기 3 하면 5가 되죠. 5절은 요렇게 더하면 43이지만 42 5절이 되고요. 42 2배 하면 81 이런 식으로 막 숫자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만들다 보면 숫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좀 핵심적인 것은 이겁니다. 이건 제가 이제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고요. 원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숫자가 이렇게 나열만 되어 있는데, 처음 배우실 때는 이 숫자를 외우기가 좀 어렵습니다.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만은 숫자가 좀 낯설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머리에 넣고 보시면 바로 외워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의 반은 이제 반기 13. 이건 잘 쓰지는 않습니다만 조정기간 짧게 나올 때 이렇게 이제 5일짜리 이런 거 나오니까 9의 절반은 5, 소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묘하게도 주봉에 넣어보면 1년이 52주죠. 52주니까 6개월이면 한 26주. 그러면 1기, 2기 되잖아요. 한 달은 대개 한 4주, 5주 됩니다. 4주, 5주. 2달 가면 9, 석 달 가면 한 13, 14주, 13, 요 정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집니다. 일목산인 생전에는 토요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달 개장 일수가 한 22일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1년을 평균을 내보면 12개월에서 한 240거래일 정도 됩니다. 주말 빼고 공휴일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면 되게 그래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애초에 이제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는 정부시장에서 뽑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숫자는 고정적이고 선언적이고 독립적이고 관념적인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시장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평선을 제가 이런 거 강의할 때마다 반복하는데 사실 시간이 별로 없는데 이걸 오늘은 항상 시간을 조금 말씀드립니다. 제가 시간론 강의가 따로 있지만 처음 보시는 분을 위해서 강의할 때마다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평선이나 이런 것을 다양한 수치를 넣어서 써보지 않습니까? 시세에 따라서는 뭐 20일 이평선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도 이제 토요일날 개장할 때는 25일 이평선, 75일 이평선 이런 식으로 쓰긴 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개장일이 정확히 25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계략적으로 그렇게 썼더랬습니다. 그러면 약 한 달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평선을 주로 이제 20일 뭐 60일 이렇게 쓰죠. 한 달, 석 달. 그런데 우리는 이 방식을 나는 아니요, 다시요. 이평선은 20일이나 뭐 60일 이런 걸 주로 쓰지만 종목에 따라서는 뭐 19일짜리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23일짜리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겠고 60일선이 아니라 뭐 이건 54일선을 타고 간다든지 종목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때마다 다 바꿔줘야 되잖아요. 균형표도 나는 이걸 다른 숫자를 써보겠다 가능합니다. 뭐 26을 안 쓰고 숫자를 줄이겠다. 그런데 개장 일수가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겠다는 논리는 전혀 사실관계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그냥 기본 수치예요. 일목이. 여러분 피보나치 수율 있잖아요. 1, 2, 3, 5, 8, 11 뭐 이렇게 가는 13이죠. 5에 8에 13에 21에 이런 식으로 가죠. 그랑 똑같습니다. 이는 고정된 겁니다. 그러면은 개장 시간이 달라지고 분봉이 넣을 때는 숫자를 또 바꿔야 되나요? 자, 요거 잔소리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보시면 26, 52, 76이 왔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대등 수치도 물론 필요합니다. 대등 수치는 이렇게 흘러왔던 시세가 그럼 이건 27일 걸렸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27일이잖아요. 뭐 예컨대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됐을 때 그것이 이제 상투를 치고 혹은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더라. 이건 보세요. 여러분 40이 일목 기본 수치잖아요. 여기서 환율로 안 가보겠습니다. 환율 차트를 안 가볼게요. 환율 차트를 가보면 이 원달러입니다. 여러분 여기 숫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이 2월 1일 바닥에서 여기까지 며칠입니까? 26일이죠. 이 40일 가지고 이 고점이 나왔는데 안 꺾였기 때문에 연장이 돼가 추가로 갔고요. 직전 바닥에서 17일에 바닥 나오고요. 직전 바닥에서 52 일기에 바닥 치고 좀 신고가를 살짝 여기서는 단기 신고가고요. 이거 좀 벗기다가 주춤했죠. 왜 이게 뭐 기본 수치 변화일에 변한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올라올 때 보면 이게 아마존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 변화일이 걸려가지고 근데 변화일이 왔을 때 시장이 여기 이건 시간 관계에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넘어가니까 최근에 바로 안 꺾이고 질질 시간을 끈 경우도 있긴 합니다. 이제 여기 또 잠깐 한번 보시면 모든 변화일의 시세가 반드시 뒤집어지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40일 변화일 왔죠. 그럼 여기 지금 조정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환선이 안 깨지니까 여기서 지금 버텨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한 가보면 여기가 일목이 17 기본수치죠. 그러니까 고가 찍고 빠지잖아요. 빠지는데 시장이 본격적인 조정을 줄 조건이 아니니까 여기서 걸리긴 했는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2월에 들어온 바닥이 3월 마지막 그 하순부터는 올라간다 그랬죠. 그죠? 저는 변화마디를 여기 그리고 여기 FOMC가 있었죠. 로 봤는데 사실 바닥이 그 앞에 나왔습니다. 14, 17일 왔는데 이날은 일목의 변화이라고는 크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실제 바닥은 여기 나왔고요. 저는 이 조정이 끝나 여기서는 분명히 간다 그랬습니다. 갖고 저는 이제 이번 조정이 와도 지난번에 한번 조정 살짝 왔을 때도 그 말씀 드렸죠. 이게 뭐 큰 조정으로 나는 보지는 않는다. 그런데 뭐 너무 짧게 누르고 가버렸고요. 워낙 뭐 2차 전지가 강하고 이러니까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 뭐 상당히 왜곡돼 있죠. 저 종목들 세 개가 뭐 에코프로 BM, LNF가 다 올려버렸으니까 왜곡이라고 하면 배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수만 쳐다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다른 종목들이 그만큼 갔느냐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하고 이렇게 빼버리면 뭐 코스닥 지수도 저 수준이 훨씬 안 된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중간에 변화마디 왔을 때 조금씩 그냥 가고 했었고요. 이번에는 좀 규모 있게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완전 상토가 되기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거 시간 조정으로 좀 끌지 어떨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다시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게 워낙 올려버렸기 때문에 더 크게 못 간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이 바로 죽어서 중기 조정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피보나치 수율인데, 예, 요거 한 61.8% 전체 요 정도에서 지금 살짝 걸려섭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예, 우리 지수들, 그 다음에 미증시 모두 이런 변화일이 와가지고 그 도달에 따른 어떤 이런 특징적인 모습이 지금 조금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지만 여기 해외시장 이 카페에 공개한 거 보면 이미 여기 제가 보면 올려놨습니다. 예, 나스닥 변화일이 여기 오고 있고, 이건 회원용 먼저 공개하고 나중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보통 때는 해외시장 그냥 오픈합니다. 예, 중요 변화일이 와 있기 때문에 회원용으로만 보여드리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 나온 김에 주봉으로 보면 나스닥이 지금 계속 전고점 돌파를 못하고 있죠. 아까 보시면 일봉이요 42 변화일 걸리고, 그죠? 17 변화일 걸리고 조정 왔지만 하락 이탈 없이 다시 붙이는데 주춤주춤하고 있죠. 여기는 주봉이 26, 33, 42 변화일이 다 걸렸어요. 예, 다 걸렸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쌍봉으로 쏟아질 수 있었겠지만, 시장은 SVB로부터 시작된 금융위기나 이런 것들이 잘 극복이 되고, 경기심적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시장은 잘 버텨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실적 시전에 다른 그 개별 종목별 실적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여기가 현재 이제 일수가 와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을 보면 주봉은 이건 변화마들이 다 지났어요. 여기 보면 33, 42, 65가 있었는데, 코스닥 보시면 여기서부터 못 올라가고 지금 고정극복을 못하고 있었지만 S&P 500은 벗겼습니다. 대신에 전고점 와가지고 지금 살짝 이제 다시 가느냐 마느냐 하는데 지금 일봉을 만났습니다. 그다음 상해도 26, 76 변화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제 오늘 이제 조정이죠. 이건 제가 며칠 전에 올렸던 시황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며칠 전에 저 균형표 관련해 가지고 이건 4월 17일 날 제가 올려드린 그림입니다. LNF가 보시면 여러분 여기 보면 오늘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2차전지들 많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일목의 기준선하고 22평을 딛고 돌아가죠, 그죠? 일단 여기서는 제가 일수는 그냥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보면 2, 4, 6, 8, 9, 9일이면 일절이죠, 그죠? 제가 여기 일자 표시는 안 했습니다, 그냥. 근데 1절의 기준선 지지에 21선 지지, 그러고 올라옵니다. 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LNF는 그렇게 해서 전고점까지 올라왔다가 오늘 이제 세게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코스닥 변화일 지나가면서 보세요. 코스닥 변화일이 여기잖아요. 어제 조금 더 가는 듯 하면서 지수 받치다가 오늘 좀 세게 두드리게 맞았습니다. 오늘 보면 외국인들이 아주 박살을 냈습니다. 68만 주를 팔았습니다. 엄청나게 팔았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오늘 총 매도가 2395억입니다. 그래도 막판에 조금 시간에서 거래를 조금 줄였나 보네요. 거의 3천억 매도해서 막판에 조금 장마치고 놓고는 조금 줄었습니다. 이거 제가 종목들 좀 보여드릴게요. 균형표의 차트를 그대로 활용한, 이건 이제 레이크 머티입니다. 이거 보시면 여기는 사실 기준선 지지는 아닙니다. 바로 위에 한 21선 이 정도에서, 이것도 보세요. 2, 4, 6, 8, 9에 약간 영망점 만들고 튀어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날 장중에 보시면 이틀간 전환선 딛고 그 다음날 톡 벗기고 있죠. 벗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15분봉인데요. 15분봉으로 보면 아침 올라 출발했다가 눌렀는데 이제 원봉은 지금 살짝 이탈했고요. 15분봉 기준선을 딛고 다시 갑니다. 장중에 제가 이걸 캡처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라운텍 저희가 이제 단기 매매를 조금 했었는데요. 요거 보면 여기서는 약간 이제 이게 일수가 부족해서 기준선이 일찍 그려지는데, 계략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기준선이 지나가죠. 그럼 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 절반 정도 가격에서
돌파해 놓고 그다음에 이날 보면은 이제 5일 21선 전환선을 지지를 하죠. 그래 놓고 이날 장중에 보시면 예, 딛고 이제 튀어나갑니다. 라운텍을 일봉하고 한번 보시면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이등분선을 한번 꺼 볼게요. 아니요. 지금 이건 봉개수가 부족해서 지금 기준선이나 구름은 아직 그려지지도 않고요. 기준선은 이제 그려지는데 이렇게 수평 이동을 해보시면 7,700원이 이 전체 상승의 절반이죠. 이 장중 저점이 7670, 7850, 7609. 그래 놓고 이날 이제 양봉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여기서는 좀 흔들어대는데 이건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재반선을 잘 타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동원 시스템즈 보시면 이건 기준선과 구름 지지하고요. 올려놓고 눌림 전대 기준선 지지하죠. 기준선은 여러분 26개 봉의 중심이기 때문에 뭔가 요 직전에 26개 봉 안에 추세가 있으면 뭐 그 절반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기준선 지지하고 또 지나고 그다음에 양봉으로 전환선 올라타고 치고 나가고 있죠. 이건 장중에 보면은 뭐 별 눌림도 없이 그냥 쭉 나가버립니다. 쭉 나갑니다. 아주 이제 강한 종목이고요. 그다음 제논 에너지를 저희가 이제 여기서도 그렇고 자주 매매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이용을 해봅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전환선 타고 가다가 이 조정이 왔는데 기준선 지지해 놓고 그죠.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전환선 돌파 시도하죠. 5일선하고. 그 다음에 장중으로 보시면 여기 기준선 지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기준선 지지 조건으로 혹은 눌림 주고 돌거나 그러면 매수를 한번 해봄지 갑니다. 근데 급등했던 주식들이 또 확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아님 말고 이 생각으로 매매하시면 됩니다. 빠지면 어떡하지가 아니에요. 주식은요. 어떡하지 매매가 아니라 조건 봅니다. 만약 if문이 있죠. 만약 너가 뭐 하면 나는 뭐 이렇게 행동하겠다. 이 if문을 걸어놓고 가는 겁니다. 이 일종의 그 프로그래밍 로직 짜듯이 우리가 미래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 네가 뭐 하면 나는 자르고 뭐 하면 가져가고 그 조건을 걸어두는 거죠. 조건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건 이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이제 기준선 지지, 전환선 지지 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패턴을 몇 가지를 보여드려봐요. SP 시스템, 이것도 일봉을 보시면 기준선 지지, 그리고 이날 전환선 돌파 나오죠. 여기서는 사실 분봉으로는 장중이 이제 원봉입니다. 기준선을 깼는데 깨고 이제 회복하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건 이제 일봉 매매하면서 장중 분봉 매매할 때 이런 패턴들을 이용하시면 나름 도움이 됩니다. 키움증권 실제 이제 지금 매매를 하던 종목이고요. 이건 보면 이 구름 하단이 이렇게 축선이 이렇게 지나가죠. 제가 키움증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해보시면 여기 좀 일목균형표 관련한 사이트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선행스핀 이것은 직전 52개 봉의 고가저가 절반을 26개 앞으로 이제 던져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물어볼 것도 없고 의심할 것도 없이 내가 보는데 여기 선행스핀 이가 이렇게 좀 길게 수평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이 직전에 큰 파동이 하나 있네. 그럼 무조건 이 절반이에요. 제가 무조건이라고 했습니다. 이 박상철입니까? 무조건이 아니라. 왜냐하면 구조가 이러니까. 52개 봉의 고가저가 중심으로 그리고 있는데 요 직전에 큰 파동이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는 왜 이게 올라가느냐 하면 이게 이제 50에서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52개 봉의 고가저가 중심을 26 앞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게 약 1순의 관계를 가져요. 76이잖아요. 자 보세요. 52가 여기 있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최근 52일간의 고가저가 중심 가격을 26 앞에다가 그려놓는 것이 선행스핀 2거든요. 전환선과 기준선의 절반 가격을 26 앞에다 던져놓은 것이 선행스핀 1이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차트를 보실 때 여기서 보시면 깨졌는데 여기도 길게 지나가는 게 있죠. 그러면 이 직전에 큰 파동 중에 절반이 얘예요. 여기예요. 여기가 절반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전제 조건이 모든 시세는 절반에서 지지한다. 그건 참이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절반인 줄 알고 있는데 거기서 딛고 간다. 그러면 이거 확률적으로 이거 바닥이 될 가능성이 크겠는데 그 다음에 거기 만약에 시간까지 만약에 와서 건 다음에 52일목 기본수치잖아요. 여기하고 이렇게 해보시면 요거는 26 이제 살짝 지나가네요. 일기에서 살짝 지나갑니다. 여기는 일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52에서 돌아가지고 그죠. 저는 지금 복귀 삼아서 말씀드리는데 그 다음에 여기는 26이 고가도 아니고 저가도 아니죠. 이렇게 올라가지고 이제 일목이 33 변화일 와가지고 쉬네요. 어쨌거나 키움증권 이야기가 길어져 버렸는데 제가 여기서 산 건 아닙니다. 다른 쪽 매매하기 때문에 안 하고 중간에 매매를 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더 이상 잘 안 빠지다가 올라가는데 보니까 이 구름이 지나가냐. 그럼 주봉으로 가보시면 여기서는 기준선이고 여기는 기준선이 아니네요. 패스. 이런 경우에 여기가 기준선이 주봉이 기준선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절반대에서 하고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가 기준선 부근 지지받고 여기 전환선 있죠. 딛고 또 올라가고 지금 이렇게 이제 전환선까지 와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 이 정도 선에서 딛고 다시 돌아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5일 리듬 나왔잖아요. 장이 만약에 추가를 안 좋다면 좀 내려오겠죠. 근데 시장이 괜찮다면 이 전환선상에서 지지하고 양으로 붙거나 하면 또 한번 따라가 볼 만합니다. 여기서 딛고 갔죠. 저는 이제 고전 그림을 아까 보여드린 것이고요. 이 딛고 가는 거. 성화이텍도 미리부터 제가 이제 자동차주 순환 관련도 그렇고 현대기아차 실적도 좋고 아니고 말씀드렸던 건데 이 기준선 정별이고요. 이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 탔죠. 이게 여러분 전부 언제냐 하면 그냥 4월 17일 장중에 오전 10시 반입니다. 제가 이제 종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쭉 보이는데 이 타고 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성화이텍은 그렇게 해가지고 4월 10일 아주 급등을 합니다. 이날 급등을 합니다. 급등을 했다가 17일 날 이거는 뭐 앞에서 나온 거예요. 늘림목 주고 이날도 보면 직전고점까지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왔고요. T 로보틱스 이건 여기서 이건 그림을 제가 이건 완벽한 형태는 아닙니다만은 들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삼각 수렴으로 오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건 누르다가 여기서 들컹들컹하면서 여기서 이제 긴 선을 지지했다 하겠다가 사실 해먹였습니다. 근데 영망치 나왔죠. 영망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이제 파동이나 이런 거 강의할 때 종종 드리는 말씀인데 영망치는 이렇게 생긴 양봉이죠. 그죠? 사실 이제 윗꼬리가 더 이제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파동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건 시가가 여기 올라갔다가 지금 여기 눌림목 준 거예요. 왜 영망치를 사케다에서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실제 분봉으로 보시거나 머릿속에서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여기잖아요. 장중 고가가 여기죠. 종가가 여기죠. 그러니까 위 수렴 달고 지금 시가보다 양으로 나와 있죠. 파동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재수 좋으면 이래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상승연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날 빠지면 아니죠. 그죠? 그리고 전 저점을 깨면 하락연이 되겠죠. 근데 일단 시세가 이렇게 해놓고 영망치가 나오면 귀가 솔깃해서 뭐 종반에 사보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장 다 끝나고 검색을 해보고 뭐 시간이 걸린다든지 이건 시간론 한번 볼게요. 이건 대등수치 아니고는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19, 18 약간 대등수치가 있긴 한데 완벽하게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몇 개일까요? 8일 이것도 약간 애매합니다. 9일도 아니고. 요거 뭐 시간 가지고는 조금 애매해요. 아니면 이제 이런 거 습성이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7일에서 9일 줬던 건데 이거 7일 만에 돌아간다. 가정법입니다. 그럼 또 볼만해요. 이상하다. 얘는 뭐 한 7일, 8일 정도면 돌아가네. 그런 게 보이면 또 쳐다보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끼리 일수가 같은데? 그럼 그게 대등수제예요. 그 다음에 9, 17, 26, 33, 42, 65, 76 이렇게 가는 건 기본수치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걸려라가 아니라 시세가 뭔가 그야말로 랜덤하게 움직이는 것 같는데 그 안에서 보니까 질서가 보인다. 가격상 지지를 하고 가는 질서도 있겠고, 그죠? 그 다음에 조정의 폭이 이거 아예 똑같거나 일수가 같거나 그러면 이게 나름대로 그 안에서 리듬 아니겠습니까? 습성이고 인과론. 그래서 그 전에 요만큼 누르고 요 일수 같은 것이 요만큼 누르고 요 일수 와서 여기 지지하고 간다면 지지하고 있다면 또 올라갈 확률이 크다라고 보는 그런 사상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목은 일수가 똑같지는 않아요. 근데 기왕 그림이 나와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영망치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날려버립니다. T로보틱스도 장전 뉴스 재료 가지고 고급 모멘텀 매매로 이제 종종 말씀드리던 종목이었고요. 지금부터 살짝 조정 오는데 이 정도면은 대음봉을 안 때리죠. 이건 아직 완전히 안 죽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사실 오늘은 이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들어온 변화일을 말씀드린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DA테크. 이것도 사실은 좀 예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일수상에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한번 보긴 해보겠습니다. 이건 사후적으로 13이니까 이제 26에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이렇게 따지면 요거는 부족하고요. 이쪽은 9일이 오고요. 이러면 이제 약간 이제 13 대등수치가 됩니다. 대등수치고 13이 기본수치죠.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여기 진짜로 데리고 갈지 안 갈지 사실 모르죠. 근데 이날 이제 도저히 양봉이 터지면 그리고 올라갈 때도 처음부터 뭐 이만큼 갈지 뭐 올라가다 말아볼지 사실 모릅니다. 이건 결과론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그 전에 급등했던 시세는 또 종종 급등이 자주 나오는 습성. 그 다음에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장중은 21선을 깼지만 올라타는데 그보다는 보다 더 재밌는 건 균형표의 일본 기준선을 딛고 간다. 주봉에서도 기준선이 되죠. 왜냐하면 이 손리스케 봉의 절반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지난번에 제가 에코프로가 난리가 나서 가고 있는데 변화를 말씀드렸죠. 그죠? 지나고 나서가 아니라 그건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무조건 상투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되면 상투가 되기 쉽다 그랬죠. 그죠? 어떻게 됐으면 실제로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이제 기준선을 안 깨고는 있는데 거의 뭐 이 첨탑의 고점이 나와서 이거 물량 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너무 투기적으로 이제 매수가 붙어버려가지고 완전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당시에 보여드리던 주봉이 보세요. 26주 상투됐잖아요. 직전 고점에. 그 다음에 75에 이번 주가 76 일목 기본수치 아닙니까? 바닥에서 17 기본수치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간다? 그럼 베트 짧게 잡고 매매하시고요. 일단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뭐 성장성이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4년, 5년치 그 뒤에 이제 정권사 매도 보고서도 나왔죠. 거의 5년치 그냥 수익을 다 땡겨가지고 지금 여기서 퍼가 적용을 시켜버리고 있으니 좀 과하다. 그런 이야기죠. 근데 에코프로는 오늘 외국인은 샀네요. 좀 샀네요. 어찌 보면 제가 이제 맞는 것만 보여드렸다 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뭐 기술적 분석이 그렇습니다. 확률 지표니까 일정 수준의 적중률을 가지고요.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안 맞으면 버리고요. 맞으면 내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지 꼭 이렇게 설명하면 안 맞는 거 가져가지고 뭐라 합니다. 안 맞는 건 안 하면 되고 버리면 돼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뭐 우리가 밥을 하는데 아래 돌이 한두 개라도 있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잘못하면은 뭐 먹다가 씹다가 이빨이 나갈 수도 있고 이가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식시장은 완전히 100% 완전 찰밥 하얀 윤기가 잘잘 흐르는
밥은 된 게 아니다 말입니다. 이 중에서 몇십 프로는 어멍 게 섞여 있어요. 돌도 섞여 있고. 그럼 우리는 골라내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밥이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과수나무의 과일이랄까. 어떤 건 뭐 익지도 않았고 어떤 건 맛도 없고요. 어떤 건 벌레 먹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먹는 거 먹는 거지만 출하를 하려고 그러면 가장 잘생기고 좋은 상품들만 골라서 출하를 하고 나머지는 못 쓰면 버리거나 뭐 사료를 주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주식 투자는 그런 겁니다. 이건 뭐 밥 한 그릇을 떠놓고 단 하나의 돌도 들어있으면 안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들 계속 돌만 쳐다보면 나머지 쌀, 벌레 먹은 사과만 쳐다보다 보면 정말 잘 익은 사과를 놓치는 결과가 오니까 내 그물에 걸려드는 주식 종목 이걸 뭐 시세를 매매를 하고 아니면 말면 되는 거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잠깐 제가 이미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선물은 이 다음에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 종합해서 드리면 당장 내일은 어떨지는 몰라도 코스피 코스닥 지수 변화일이 오고 이건 코스닥 지수입니다. 이거는 이제 신호가 이제 매도 신호 같은 건데 일봉이 선물도 그렇고 여기서 매수 신호 같은 걸 처음으로 매도 신호가 떴습니다. 참 무시무시하게 올랐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변화마디에서 이런 모습이 나왔고 특히나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일단 단기 상투형으로 보인다. 오늘 밤 테슬라가 아무래도 좀 약할 것 같고 미증시도 조정을 받고 이러면 며칠 살짝 쉬어가지 않을까. 요런 정도. 그 다음에 아직은 중기 상투보다는 쉰 다음에 다시 움직일 여지는 있다고 보나 5월 이제 중하수 넘어가고 미국도 부채 한도 관련한 협상이라든지 좀 시끌시끌한 문제 그다음에 5월 FOMC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올릴 걸로 보이는데 그때 6월하고 추가로 올릴 것이냐 투표권은 없지만 이거 제가 마무리 발언을 하다 또 제가 이야기 가지를 칩니다. 제임스 블라드 같은 사람은 5.75%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0.25%포인트 금리를 3번을 더 올려야 된다는 이 소리가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은 가장 외파적이니까 그렇고 이런 것들로 해서 올 FOMC 때 시장이 부채 한도 협상이나 이런 거와 맞물리면서 조정이 좀 더 세게 오거나 아니면 또 고고비를 잘 넘기고 그 다음을 향하거나 이렇게 중간중간 마디가 올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사실 일수로 보면 상당히 조정이 우려되는 가운데에서도 아직 뭐 중기 큰 조정보다는 조금 저는 조금 짧게 보면서 그 뒤에 다시 지지가 잘 되는지 보기로 하겠다. 그리고 참고로 참 요거 이틀간 앞에 이틀간은 종목들 뭐 매일 올라가는 종목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이드하는 여러 회원분들한테는 미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저는 현물을 이제 적극적으로는 사는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심심하시더라도 단경 종목 몇 개는 조금씩 드리는데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시자는 말씀을 드렸고요. 요거 전해드리려고. 그 다음에 미증시 변화마디 와 있는 거하고 요런 거. 근데 그 말씀드리는 김에 종목들이 균형표의 뭐 시간 이동이나 특히나 기준선, 절반 이런 거 잘 딛고 가는 패턴들 며칠 전에 실제 매매도 하고 뭐 가지고 있었던 거 그 다음에 매매는 안 하지만 소개드렸던 것들을 오늘 한번 해설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